막걸리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찌그러진 양은 그릇에 파전, 우리 동동주라고도 많이 했었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실 어릴 때 시골에 있었던 저는 막걸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새참입니다. 해서 아까 8766님이 고추밭에서 지금 고추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철원에서 땀이 비 오듯 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딱 요 장면 옆에 생각나는 게 시원한 막걸리에다가 김치 같은 것들 이 큰 쟁반에 어머니들이 머리에 쓰고 가서 요 내려놨던 새참 생각나는데 요런 얘기하면 이제 옛날 사람이고요. 요즘에 MZ 세대들은 좀 다르다고 하네요. 톡 쏘는 탄산에 색깔도 예쁘고 향기도 나고 무엇보다 찍어서 올릴 법한 예쁜 막걸리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직접 막걸리 빚어서 마시는 MZ세대 연예인들도 여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 경제발전소 스페셜에서는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명욱 숙명여대 미식문화 최고의 과정 주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우입니다. 네, 명자 욱자. 네. 일단 성함이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아까 네. 방송 전에 잠깐 여쭤봤지만 네네. 미식문화 최고의 과정이라면 네네. 맛있는 거랑 네. 주류를 함께 즐기면서 혹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즐기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허. 이 주류와 이 음식이 왜 매칭이 되는지. 이른바 네. 이 전문가들은 페어링이라고 하죠. 네, 네, 네. 뭐 안주와 술의 궁합. 네. 궁합까지 봐주시는 그런 좋은 수업이 있다니. 네, 한 일간지에 기고하신 글을 봤어요. 네. 호모 마시자 쿠스. 네. 그 마심이 마시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제목이 제목 참 재밌다 했는데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를 하신다는 건 네. 주류 쪽에서는 내가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 맞죠? 뭐 워낙 전 세계는 술들이 많다 보니까 실은 늘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언제나 늘 마시고 취하고 폭음 과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가진 다양한 인문학적 세계, 역사적 세계, 그리고 맛의 세계, 그리고 지역의 세계, 농업의 세계 그거를 늘 탐구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유레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탐구라고 얘기하고 그냥 맛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 명분입니다. 드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교수님은 주량이 그러면은 좀 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많이는 못 마셔요. 정말로 이렇게 네. 즐기신다는 네, 얘긴데 다양하게 그냥 조금씩. 오늘 우리가 전 세계 수많은 술 중에 다루는 게 막걸리입니다. 네, 막걸리입니다. 요 막걸리가 사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드시는 술 네, 이렇게 네, 돼 그쵸. 있었고 그쵸. 저 어렸을 때는 요 양조장에서 술 받아가서 네, 네. 설탕 타서 한 숟갈 네. 주시고 이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막걸리는 무엇보다 가볍고 세련되고 젊어졌다는 평가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막걸리 제조, 그러니까 양조작을 하는 것이 핫한 창업 아이템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막걸리 하면은 페트병에 그냥 시원하게 마시고 그냥 배부르게 마시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알고 보면 문헌에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죽으로 빚고 떡으로 빚고 죽, 떡. 예, 그리고 물을 넣지 않아서 떠먹는 막걸리들도 있고요. 요거트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성인용 요구르트인가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기존에 가졌던 이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돼서 창업 아이템으로 가고 그럼 MZ세대가 창업 아이템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넣어서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같은 MZ세대들이 또 열공을 해주고 있죠. MZ세대 젊은 사장님들이 많고 네, 이걸 MZ세대 감성에 녹아들게 한다 이런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래머브. 네, 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큼 약간 트렌디하고 팬시한 내 감성에 맞는 감성 마케팅에 부합한 자랑하고 싶은 인스타에 올려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널리 자랑할 만한 막걸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기존의 제품들은 그냥 페트병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녹색병. 라벨에 뭐 그냥 크게 네. 한자로 딱딱 써 있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네. 권위를 뭔가 상징하는 거라면 이제 권위를 내려놓고 네. 그 프렉스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전통주를 올리고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핫 아이템, 약간 인싸 같은 이런 느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네. 나도 한번 마셔볼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콘텐츠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콘텐츠 마케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인스타그램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그 사진,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아주 다양한 게 많은데 네네. 이 얼마 전에 네네.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한 여배우가 네. 막걸리를 실제로 빚으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거 이후에 네. 관련된 모델까지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막걸리 빚는 키트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전통주만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네. 있는데 막걸리가 고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요?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모든 막걸리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막걸리들은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가 만들었다든지 식품명인이 만들었다든지 또는 이제 지역의 농산물 100%로 사용한 것들만 할 수 있는데 실은 이러한 것들이 프리미엄 라인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유일하게 또 이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굉장히 존재감을 많이 높였죠. 네. 막걸리. 참 저희가 이 아침엔 막걸리긴 하지만 아침부터 막걸리 소식을 되게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약수, 네. 뭐 막걸리 이런 네, 것들도 지역 기반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소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동네에만 파는 그런 술들이 있는데 막걸리 같은 거는 정말 특별히 그 지역의 물이나 양조장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역 문화를 대표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굉장히 그 지역 문화 유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유명 음식점이나 한다 하더라도 50년, 6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조장만큼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대 문화 유산으로도 지정된 곳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세대는 아닌데 저희 아버지의 세대 또 저희 또 아버지의 아버지의 세대 이 추억의 공간으로 또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산의 금정상상 막걸리라든지 뭐 당진의 백년 막걸리 그리고 포천 막걸리 그리고 지평 막걸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맹주로서 떠오르면서 지역 문화를 많이 어필하고 그걸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이 소통하는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언급해 주신 몇 가지 막걸리는 서울에서 편의점에서도 그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좀 아닌 것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막걸리 자체가 유통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유통기한이 길지는 않죠. 진짜 짧죠. 예, 이게 발효주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오히려 아 거기 그 술이 유명하더라 해서 사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사러 내려갑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막걸리 양조장에서 막걸리 사는 것이 약간 우리가 횡성에 갔을 때 한우 사오는 듯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산지에 대한 느낌. 횡성한우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막걸리 양조장에 사서 양조장에서 막걸리 사갖고 왔어 그러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맞. 그게 또 인스타그래머블한. 양조장과 함께 체크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막걸리계 롤스로이스 이게 막걸리하고 롤스로이스를 연결하는 조합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전남 해창 주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는 이 막걸리계 롤스로이스다 이렇게 불릴 만큼 고가이면서 풍미를 자랑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가격이 막걸리 가격이 11만 원입니다. 한 병이에요? 한 병에.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데요? 900ml. 어허. 네. 근데 네. 실은 이제 기존과 달리 이제 유기농 찹쌀을 사용을 했고 숙성 기간도 기존의 제품과 달리 한 5-6배 정도 숙성을 더 오래 했어요. 하기도 하고 또 수제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 근데 이거 만드시는 분이 그 제대로 된 뭐라고 큰 기업을 운영하신 게 아니고요. 두 분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마음과 내 철학과 생각과 최대한 좋은 걸 담아서 만들었으니 11만 원으로 했는데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 어허. 예, 약간 이런 자부심이 들어간. 장인이시네요. 부심이 들어간. 네. 그러면 900ml에 11만 원이면 대략 100ml에 만 원이니까 네네. 요거는 건배하거나 네. 아니면 마시다 흘리면 큰일 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시고 10분이서 만 원씩 내서 한 번씩 맛만 보는. 네네네네. 맛봤다. 나 이제. 아, 난 하고 요거 한번 있습니다. 경험해봤다. 그래, 저도 이 울산에서 막걸리계 모해샹동이라고 부르는 네네네. 그 톡 쏘는 네. 그 막걸리를 사실 네. 복순도가 했던가요?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 저희 집에서 그 막걸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비싸가지고 병까지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굉장히 혁신을 달리는 막걸리 중 그렇습니다. 하나죠. 자,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자, 소주, 맥주와 함께 서민을 위로해주는 게 사실 막걸리라는 술이었고, 막걸리의 파전 한 잔, 요 페어링이 참 유명한데, 가격이 되게 비싸졌어요. 어떤 건 한 병에 뭐 몇천 원, 어떤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까? 이게 이제 그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뭐 소유보단 경험이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은 그 MZ 세대의 열망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 막걸리나 전통주가 기존에 마시고 끝내는 시장이 아니고요. 네. 작품과 같은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맛보고 즐겼음으로 인해서 경험으로 가지고 그걸 갖고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치 소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아는 또 그 철학 있는 양주장들은 더 좋은 우리 농산물, 그 더 오랜 숙성, 그리고 더 감미를 넣지 않고 본연의 맛을 내게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선순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렴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고가 프리미엄 라인들이 많이 넓어지면서 스펙트럼이 커졌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그 정도 가치를 보장해 준다면 난 네.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게 와인 시장에서도 보면 대체 이 와인은 왜 이 네.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지, 네. 이게 뭐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막걸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막걸리에서 인공감미료 무첨가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네. 한데, 일단 인공감미료 무첨가는 다른 거는 웬만하면 다 감미료 넣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막걸리가 늘 저렴한 거를 많이 추구했잖아요. 소비자들도 한번 100원이라도 더 싼 거를 더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쌀을 많이 넣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쌀 맛이 빠지고 도대체 뭐를 첨가해야 되는가 했었을 때는 감미료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본연의 쌀 맛, 숙성의 맛, 발효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그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감미료로 했을 경우에는 원재료 투입률이 높은 거예요. 원가가 높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인정해주는 시대가 와서 이렇게 좀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동네에서 나는 제철 재료를 가지고 유기농 쌀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으면 건강에도 더 좋을 텐데, 술 얘기하면서 건강이 좋다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건가요? 적당량만 드시면요. 그런데 알코올 도수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도수가 높으면 비싼 것 같다. 이거는 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특히 인공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도수가 원가에 비례합니다. 아, 예, 6도보다는 12도가 원가가 2배고요. 6도보다 예를 들어 18도 이런 게 있다면 그 원가의 3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수가 높은 거는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리고 도수가 높은 것도 숙성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코올 도수가 높으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스키들은 안 썩잖아요. 그쵸. 그거는 영원히 안 썩잖아요. 30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진짜 30년 동안 둬도 안 썩는 거예요? 안 썩습니다. 아, 네, 증발한데도 썩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넘어가면 안 썩습니다. 그걸 먹어도 네.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는데, 일반 막걸리는 1, 2주 숙성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비싼 막걸리는 숙성 기간도 오래 걸립니까?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은 숙성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공간을 사용하고 매일매일 신경을 써줘야 되고 잘못 관리해서는 산패가 돼버리면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더 본연의 맛, 원재료의 맛, 그러니까 쌀 본연의 맛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마니아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먹어보니 다르더라. 네. 그리고 이게 한 땀 한 땀 요즘 보니까 그 온라인에 제조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양조장들도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정판으로만 만드시고 맞습니다. 대량 생산 안 하시고, 맞습니다. 이게 포장도 참 예뻐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세 병에 3만 원 정도 하는 이 선물 패키지도 인기라고 하고, 네. 그 산업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네. 그 용기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요렇게 고급이면서 소량이고 가격이 좀 나가는 막걸리 만들 수 있게 된 게 2019년 주세법 개정에 따른 거라고 봐도 되나요? 주세법 개정에 따른 것도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막걸리든 우리나라 술 모든 술들이 다 가격에 세금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패키지를 이쁘게 하고 원재료를 많이 쓰고 하면은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거예요. 아, 종가에다가 세금을 붙이니까. 맞습니다. 종가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최대한 아끼고 비용을 아껴야지만 세금도 적게 냈거든요. 근데 막걸리와 이제 맥주 관련해서는 아무리 내가 원재료를 좋은 걸 쓰더라도 세금에 붙지 않는 양에 붙는 종량세로 바뀌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제 맥주가 가격이 내려갔고 네. 또 다양해질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막걸리는 비교적 주세가 낮아서 엄청난 그 효과를 많이 보여줬다기보다는 좀 업체 입장에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비대면 시대에 네. 전국 어디에서든 사 먹을 수 있게 한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키가 된 거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 있을 정도면은 평범한 거는 잘 안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보는 것만 재밌어요. 아, 전통주라고 검색만 해도 네. 뭐 프리미엄 막걸리 검색만 해도 재밌다 보니까 콘텐츠가 되는 거죠. 거기서 아마 그 수많은 술 가운데 나를 뽐내고자 하면 네, 일단 예쁘게 입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쁘게 입고 색깔도 좀 화려하게 하고 네, 네, 네. 내가 따서 먹어봤더니 향도 좀 좋더라 아, 네, 이런 네, 후기가 네. 좀 올라와야 될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질 맛도 좋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맛이 좋아야 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한 대형 포털에 입점한 네. 그 스마트 스토어 홍보하는 영상을 보니까 네. 젊은 사장님들이 네, 네, 우리가 요렇게 만듭니다 해서 네, 요 양조장 운영하는 분들 나와서 요거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주세법 개정도 있고 이런 온라인 판매 판로가 열린 게 결국은 전통주 제조하는 곳의 진입 장벽을 확 낮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그 기존의 막걸리가 워낙 획일적인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짜게 초록병. 마시고, 그렇죠. 네. 배부르게 마시고 파전의 막걸리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문헌에 찾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내 뜻을 한번 펼쳐보고 막걸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가 없애버리겠어. 네. 딱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막걸리 양조장 그러면은 늘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뭔가 안쓰러워. 네, 뭔가 내가 가서 한 매 팔아줘야 될 거 막 근데 네. 그게 여러 번 요즘 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요즘 세대들은 딱 펼쳐서 어깨를 쫙 펴고 나 이런 게 힙한 거야. 플렉스. 네, 맞아요. 플렉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에 그리고 또 이러한 자신의 이분들의 당당함에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요새 보면은 유독 젊은 사장님들이 많기는 한데 네, 네. 물론 이게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취업 시장이 닫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뭐 내가 남들 부러워하는 회사 다니다가도 난 떡볶이에 인생 걸었다. 네, 네, 이런 네, 분들 네,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요새 MZ세대의 트렌드이기도 맞습니다. 한데요. 네, 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실제로 막걸리 시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일단은 고정관념에서 탈피가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자신의 생각이 그 막걸리에 투영이 되고 그 투영이 되는데 또 어떤 것들은 또 그 서울에서 막걸리 빚겠다고 했는데 그 서울에서 막걸리 빚기 위해서는 서울의 쌀이 필요하잖아요. 또 서울의 쌀을 또 찾아냈어요. 알고 보니까. 아, 서울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강서구 쪽에 원래는 다 예전에는 김포평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경복궁 쌀이라고 있는데 그 강서구에 있는 서울 쌀을 가지고 만들면서 서울의 농업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호, 서울의 농업 발전 이런 단어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우리 농업이 가까이 있고 우리가 참 그 지역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씩 막걸리들이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거 재밌네요. 잠원동의 누에산업 이런 것들 네, 네, 네. 키워가면 이것도 명물이 되지 않을까. 잠실도 원래 옛날 뽕밭으로도 그렇죠. 유명했죠. 옛날에 저쪽에 도곡동은 복숭아가 많이 아, 났다는 네, 네, 네. 미나리라. 그래요. 이런 분위기들이 막걸리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네. 조만간 5리터짜리 대형 막걸리가 등장할 수도 있다. 네, 네, 네. 5리터면 네.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5천 맥주 네, 네. 5,000cc 이런 네, 통 네, 네. 보면은 네. 이게 정수기처럼 따라 마시잖아요. 근데 이게 5리터짜리 대형 막걸리가 진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학창 시절에 말통으로 막걸리 드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아유, 네. 굉장히 격하게 대학을 아니 다니셨군요. 말통으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말통으로 조금씩 따라서.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왜 금지가 됐냐면 네. 양조장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곳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리터 이하의
그 병입하는 것만 허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양조장들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 추억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말술의 귀한인가요? 아, 말술이지만 조금씩 마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또 막걸리 상황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걸리 빚는 작업이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얘기도 네.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확정이 된 거예요? 거의 확정이라고 봐요. 이미 지정 예정이라고 4월 초에 기사가 나왔고요. 그 심의를 거쳐서 6월에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 아니면 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만약에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 된다 하면은 코리안 와인으로 요거 팔로 개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막걸리 시장 어떻게 변해갈까요? 일단은요. 저는 그 아직도 100원만 더 비싸더라도 막걸리가 이렇게 비싸? 막걸리가 왜 1,500원이나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일단 그런 것들이 좀 개념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전 무엇보다도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보다 네. 정말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발효의 가치, 숙성의 미학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부심을 느낀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 있고 나이 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요즘 전 세계인들과 다 소통할 수 있는 이 SNS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 뭐 당연히 알아서 자연스럽게 번져 나가겠네요. 전통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다면 아미들하고 다 같이 한번 막걸리 키트를 가지고 막걸리 빚어보기 요 정도에 하면은 뭐 금방 막걸리가 옥스포드 언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술로 또 한번 모실게요. 네. 지금까지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명국 숙명여대 미식문화 최고위 과정 주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